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서울기술사학원에서 건설안전기술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정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129회가 지난주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올해 이제 첫 시험이었습니다. 첫 시험. 여기 보니까 시간 관리가 안 되신 분도 있고 또 내심 이제 합격을 확신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아, 나는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름 이제 시험 보신다고 고생들 이제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뭐 매번 문제가 이제 뭐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해드리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강의는 어떻게 보면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풀이 오늘 이제 강의 계획하고 그다음에 건설 안전 기술사의 특징 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총평 문제풀이 순으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오리엔테이션 편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사에 대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강의 계획을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이제 건설 안전 기술사의 어떤 흐름 또 합격 전략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술사만의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기사하고 기술사가 분명히 차이가 나고 또 시공기술사하고 안전기술사의 차이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강의 계획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입니다. 그렇죠? 오늘이 이제 문제풀이, 그 다음에 130회에 준비하는 합격개론이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경향,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부터 마지막 10회차의 건축, 토목에 대한 시공과 관련된 내용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총 이제 11번, 그 다음에 한 번은 제가 이제 3월 5일 날은 VAD 강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번에 포켓 캠프에서 하는 총 전체를 정리한 그러한 부분을 VAD 강의로 이제 한 줄은 좀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날 끝나면 시험이 5월 20일입니다. 한 3주 정도가 남습니다. 3주 동안은 우리가 이제 포커스 캠프라든지 좀 더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규 강의는 9시부터 1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총 3교시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정규반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PPT 자료가 한 2,500장에서 3,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거를 이제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번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이제 다시 좀 수정을 해서 제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다음 주에 그걸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그 부분은 워낙 이제 자료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죠? 왜?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참고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거나 또 여러분들이 현업에 계시면서 안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보는 그러한 형태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제 강의는 전부 다 여러분에게 자료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번 PPT 자료라든지 이분이 공유가 되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저랑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책 중에 하나가 고득점 기출문제에서 예문사에서 나온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하신 분들의 답안을 제가 모아서 배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예문사에서 이제 출간이 돼 있고요. 학원에서 아마 판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의 강의 교재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반입니다. 실전반은 이제 점심 식사를 하시고 2시부터 6시 반 또는 한 7시까지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도 있지만 이 순서와 상관없이 전체 우리 건설 안전 전 분야에 대해서
문제를 테스트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단답형 서술형에서 하루에 90분 해가지고 2교시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3교시는 그거와 관련된 문제 해설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기술사를 좀 이제 몇 번 시험 보신 분들은 실전반을 처음 오신 분들은 내가 공부가 안 돼서 실전반 쓸 게 없다고 본강의만 가시는 분이 있고, 또 공부가 되신 분들은 또 이제 귀찮으니까 실전반을 참석을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물어봅니다. 가장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뭘까요? 실전반입니다. 정규반은 여러분들이 안전에 대한, 물론 이제 그 정규반에 어떤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실전반입니다. 실전반. 실전반에서 여러분들이 답안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강의하기 전에 그랬죠. 오늘 이제 아마 이게 유튜브에 올리신다고는 했는데, 올라가면 한 분이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 공부 안 하고 안 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요. 공부를 적게 하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고 합격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은 물론 이제 상당수는 이제 시험을 보고 건설안전기술사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29회에 포커스 캠프 마지막 날 첫 강의 때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 번 이제 시험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뭔가 새로운 거를 찾아서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건설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초심이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망가집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은 아시지만 우리 안전 분야, 왜 요즘에 이제 건설안전 기술사 또 안전 분야가 워낙 이제 이슈가 되고 공부하신 분도 이제 많아졌습니다. 현장에서든 어디든 가장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지켜야지 사고가 나지 않는 거고, 그러면 그 가장 기본이 우리가 대표적인 현장에 우리 3대 안전 수칙을 얘기했습니다. 개인 보호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떨어짐, 이런 끼임제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정 쓸 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있는 개인 보호를 씁니다. 근데 개인 보호에 대한 한 줄을 쓰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뭔가 새로운 걸 써야지 합격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거를 답안에 써야지 점수가 나올 것 같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를 답안에 써주는 답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답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설안전기술사만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건설안전기술사를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또 새롭게 시작을 하시고. 왜 공부를 하시나요? 실제 지금 당장 기술사가 필요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렇죠? 적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노후입니다, 노후. 난 이제 퇴직하면 뭐하지? 요즘에 안전 노래를 부르니까, 퇴직 후에 내가, 자격증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고요. 또 나이가, 적으신 분들은, 내가 자격증, 기술사, 시공기술사 하나 땄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요즘에 핫한 기술사가, 건설안전기술사, 또 뭐가 있나요? 산업안전지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에 대한 또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4월 달에 시험이죠. 4월 달. 다음 주인가 이제 아마 시험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한테는 어차피 건설안전기술사를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시험을 가서 도전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안전 분야에 대한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기술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문 기술사라는 겁니다. 우리 전문 기술사라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시공 기술사가 있습니다. 토목, 건축 시공 기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기술사는 건설 안전도 전문 기술사에 포함이 됩니다. 또 대표적인 전문이라 그러면 구조 기술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질 및 기초,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항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전문 기술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건설 안전 기술사가 쉽게 도전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당수는 학원 나오시기보다는 혼자 공부를 하거나 혼자 시험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단 이제 최근 내에 출제 경향이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최근 내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현장 소장이라든지 아니면 진급에 대한 부분,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 자격증이 이제 필수인 회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거의 이제 메이저 건설사에서는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술사가 없으신 분들은 기사를 도전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시고, 또 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전기술사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시다. 자, 이렇게 해서 작년 한 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법이 이제 개정이 될 예정이고, 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해가지고 또 국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안전 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학원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제 아프시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자,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내가 주사 맞기를 싫어가지고 병원에 안 갑니다. 아파도 끝까지 버티고. 근데 10대, 20대 되면 면역력이 뛰어나서 회복이 됩니다. 금방.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병원 가는 이유가 뭔가요? 빨리 주사 맞고 약 받아서 빨리 낫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습니다. 자,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이 목적이 뭔가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러, 즉 제가 학문을 연구하러 오는 곳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내가 기술사를 2년에서 3년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차라리 학위를 받으러 가시라고 제가 적극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안전 분야는 절대 오래 공부해서는 안 되는 시험이 바로 건설안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사라는 것 때문에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술사라는 어떤 두려움, 그렇죠? 우리가 기술 분야의 최고의 자격증인데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작에 대한 두려움. 그렇지만 이제는 예전의 기술사하고 틀리다. 제가 7, 80년대는 1년에 2명에서 한 5명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고시 수준의 어떻게 보면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안전 분야는 다른 분야하고 틀려서 계속 바뀝니다. 매년 바뀌고 이제는 분기마다 바뀌고 월마다 바뀝니다. 그러한 시험을 여러분들이 오래 공부하면 계속 공부만 하시다가 결국은 어떻게 한다?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오신 분들은 절대 오래 공부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미 129회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131회가 있습니다. 두 시험을 목표로 가셔야지, 나는 내년에 볼 거야, 나는. 그렇게 하시면 내년에 법이 처음부터 다시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이제 연장. 그러면 결국에는 포기를 합니다. 왜? 공부량은 많은데 합격은 안 되고, 그러면 공부량이 어떻게 된다? 올해 공부한 거를 내년에 써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안전 분야는 되게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거를 명심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학하실 때는 그러한 부분을 하시고 내년 내가 합격해야지 없습니다. 바로 130배 합격을 목표로 가는 게 바로 기술사 공부고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특징입니다. 우리 수험자가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건축, 토목,
안전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여기에도 계십니다. 뭐 기계 분야라든지 타 분야의 어떤 직종에 있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즉 건설 현장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시험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다양하다. 그러면 다양하다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술사는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안지가 다양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외로 기본적으로 한 개 이상의 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부하는 경우가 거의 5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2개, 3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여기도 이제 2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접근하기가 쉬운 부분이 바로 건설안전 기술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출제 범위 이따가 이제 뭐 출제 경향이나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출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출제 방식과 지금의 출제 방식은 분명히 바뀌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부분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 유튜브에 이제는 이제 뭐 보면 제가 124회에 아마 이제 일부 자료 강의한 내용이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제가 이제 했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그 전에 시공기술사 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자격증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면 이제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줄고 법과 관련된 즉 현장에서 필요한 법과 관련된 내용의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향이 그게 이제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법입니다. 법. 특히 우리 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은 법 그러면 우선은 거부감부터 느낍니다. 우리가 여러분 현장에서도 우리 건설기술진흥법부터 시작해서 법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기술자들이 법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거나 접하는 경우는 시공사, 특히 시공사 쪽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중요성이 이제 부각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고요. 이제 응시인원입니다. 작년에 드디어 이제 우리 가장 많은 이제 기술사 응시율이 이제 건축 또는 토목이었습니다. 이제는 안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한 시험 응시율이 가장 많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많습니다. 그 대신 이제 합격률에 대한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격의 활용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은퇴 후에 우리 안전 분야 또 안전 분야에 이슈가 된 부분 또 내가 안전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시험의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출제 경향입니다. 출제 경향은 우리 이제 모든 이제 기술사 시험이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첫 번째 기출 문제에 대한 빈도가 이제 높아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기출 문제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기출 문제에 대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습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9주 10주 동안 여러분에게 이제 실전 문제의 가장 기본은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제 몇 번의 이제 시험을 거치면서 제가 기출 문제로 이제 문제를 냅니다. 근데 출제자도 기출 문제하고 똑같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오셔가지고 교수님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만 뭐 출제위원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라고 해요. 제가 그거는 기출 문제에 그분이 냈기 때문에 토시가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낸 게 아닙니다. 제가 어렵게 문제를 내고 새로운 문제는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부하는 데, 즉 시험 공부하는 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 단 여러분들이 이 기출 문제를 어떻게 응용하고 답안에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문제가 뭐 적중이 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건 사실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은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 분야는 새로운 분야가 나오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시면
어떤 게 문제가 많이 나오나요? 법 개정사항, 그렇죠? 사회에 이슈가 된 사건에 대한 부분이 문제의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계시면서 간혹 그렇습니다. 뭐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내가 시험을 봐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답안도 못 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은 건설 안전 분야의 업무를 해오셨고 그 다음에 단 관심만 안 가졌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조금만 이제 가지시면 답안에 차별화될 수 있는 아이템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제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신문도 보시고 요즘에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서 각종 정책이나 이러한 부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키워드만 내가 가지고 가서 답안에 쓰더라도 바로 그게 차별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새로운 게 답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심이 오히려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내가 안전 업무를 하고 있으면 내가 안전 업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쉽게 접할 수가 있고 또 현장에서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안전점검을 통해서 답안에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 정책,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실제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하는 자료, 이거는 편하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떨 때 필요할 때입니까? 실전만 하는데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제가 자료를 이제 PDF로 자료를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대부분이 제가 손으로 쓴 게 아니라 타이핑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보기에 들어가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책을 가지고 그 두꺼운 책, 그렇죠? 뭐 이번에는 몇 페이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한 2,700에서 거의 3,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드리는 걸 따지면 우리 한 사이클 제가 반복된 자료를 따지면 아마 한 5,000에서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출력해서 못 봅니다. 절대.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 시험은 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책은 이제 두껍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평상시 안전에 관심을 가지시면 그러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국가법령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우리 로엠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기타 법과 관련된 내용이 요약이 돼 있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안전보건공단의 월간 안전보고라든지 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라든지 고용노동부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학원에 나온 목적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찾아서 드립니다. 그렇죠? 왜? 학원 나온 목적이 그거니까. 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거를 저랑 이제 소통을 통해서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다양하게 이쪽으로 앉으시죠, 이쪽으로. 다양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접할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법과 관련된 내용 또는 정책적인 이슈에 대한 내용 이러한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는데 간혹 이제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뭐 아침에 출근 전 또는 뭐 점심 먹고 퇴근 전에 졸리거나 하실 때 한번 들어가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 이러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관심만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 경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출문제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 통호,
건축, 그 다음에 안전 분야에 포괄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인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안을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문제가 나오면 A라는 문제를 내가 외우거나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가 A가 아니라 최소 5개에서 10개 문제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이제 우리가 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 특히 또 강의하신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우리선 보통 뭐 500문제를 공부해야 된다. 뭐 하루에 뭐 10,000시간을 공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적게 해도 합격할 수 있다. 우스갯소리로 오늘 제가 공부 안 하고 합격할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조항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여러분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자료는 제가 지난번 자료하고 일부러 제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저거 이제 매번 이제 트렌드가 바뀌긴 하지만 그걸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조항하고 똑같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문제도 정확하게 법조항과 똑같이 문제가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 개정사항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책과 이슈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었고 실제 우리가 건설안전 기술사에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사를 도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합격률이 1%밖에 안 된다. 이제 어제도 이제 제가 몇 분을 만났습니다. 1000명을 시험 보는데 10명 합격했는데 어떻게 합격하냐, 10명 중에. 그렇죠? 근데 10명이 여러분일 수가 있습니다. 10명 안에 내가 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니다. 10명 안에 내가 들면 되고, 한 명 뽑을 때 내가 들면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예외일 상황은 아니다. 내가 그 안에 포함시키면, 그게 이제 합격인 거지. 100명 뽑든, 그렇죠? 200명 뽑든, 10명 뽑든, 내가 포함을 하면 된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사에 대한 특히 건설안전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작년에 우리가 시험에 보시면 9명, 10명의 인원이 합격을 했습니다. 1%대죠, 1%대. 거의 이제 1000명에 가까운 시험을 보셨는데 1%대의 합격률을 자랑을 했습니다. 요거는 790명이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1%대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죠. 아니, 1% 뽑는데 내가 어떻게 돼? 그래서 시험을 시작을 안 하시는 분이 많다. 그러면 여기는 몇 프로 합격했나요? 126회는 15.9%입니다. 11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110명이. 그러면 110명 합격한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렇죠? 9명, 10명 합격한 것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보시면 여태까지 가장 많이 뽑은 게 118회 111명, 그 다음에 작년이죠. 126회에 110명을 뽑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흐름을 보시면 사람이 이제 운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9명 뽑을 때 합격할 생각은 하지 말자. 왜 9명 뽑는데 내가 합격합니까? 110명 뽑을 때 합격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여기가 80점 받아서 합격한 분이 있습니다. 이거 자랑하시는 분이 공부 많이 하고 아주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60점 받았습니다. 이분이 훨씬 더 훌륭한 분이에요. 왜? 그만큼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80점. 100점을 받으려고 공부를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내가 한 문제 100점을 받으려고 공부하십니다. 근데 100점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안전에서는. 근데 간혹 토질 및 기초라든지 계산 문제에서는 실제 100점이라는 점수가 있습니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안전은 그렇지는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80점, 100점이 아니라 60점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60점. 단 60점에서 모든 문제를 60점 맞으면 좋지만 여러분들이 답안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단답형은 13문제, 서술형은 4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문제는 내가 80점 맞고 2문제는 50점 맞으시면 합격입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하는 부분이 잠깐만요. 자, 여보세요. 이제 여기 111명 뽑았습니다. 2019년도입니다. 111명. 자, 몇 명이 이제 시험을 보셨냐면 758명이 응시해서 600명이 시험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17%가 이제 합격을 했네요.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758명에서 갑자기 972명이 응시를 하게 됩니다. 왜? 갑자기 많이 뽑으니까 다음에도 많이 뽑나 보다 그러고 이제 응시를 하시는 거죠. 물론 그때도 이제 많이 뽑았습니다. 뽑기는. 자, 이번에 한번 보시면 110명을 뽑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한 900명대 보시다가 이제 응시를 하시다가 대상, 그다음에 응시자가 이제 700명대인데 이때 갑자기 인원이 줍니다. 그렇죠? 왜? 적게 뽑으니까 이제 포기를 합니다. 이 연도 공부해봤자 되지도 않는 거 내가 굳이 뭐 스트레스 받냐 이러면서 이제 시험을 안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 110명을 뽑았습니다. 갑자기 많이 뽑았습니다. 이제 어떤 기대감인가요? 다시 해야 되겠다. 에? 역시 또 다시 이제 많이 뽑겠다. 근데 몇 명 뽑았습니까? 9명 뽑았습니다. 9명. 그죠? 그래서 갑자기 응시생이 800명에서 900명 거의 1000명대로 늘어납니다. 응시생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128회 시험은 드디어 1138명이라는 응시를 하고 시험을 신청을 하고 925명이 시험을 봅니다. 그렇죠? 이제 기대가 한 번은 더 봐야지. 그리고 10명이 합격했습니다. 1%. 그렇죠? 또 이제 이번 시험은 또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 9명, 10명의 문제가 아니라 5.4%입니다. 합격률이. 1년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도는 2.7%입니다. 왜 그랬나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2020년도 5.3%입니다. 그러면 최근 작년에 9명, 10명을 뽑았지만 전체로 보면 2년 동안 가장 많이 뽑은 시험이 바로 작년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1%대가 있긴 하지만. 자, 왜 있냐면 2020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채점 비리가 생겼습니다. 채점 비리.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SBS에서 건설안전기술사의 채점 비리가 이때 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뽑는 인원이 줍니다. 왜? 채점 비리. 채점자들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되게 위축되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향 때문에 많이 줄었고, 워낙 이제 적게 뽑다 보니까. 그래서 2021년엔 61명에 대한 60명대로 시험 합격자가 이제 나옵니다. 60명대. 그렇죠? 거의 반으로 줄였잖아요. 그렇죠? 118명에서 61명에 대한 합격자가 대폭 줍니다. 자, 이게 채점 비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슈가 돼서 인원이 줍니다. 자, 워낙 이제 적게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강조가 되고 우리나라가 전부 안전을 하는데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 계시면 아시겠지만 건설안전관리자가 부족해서 전쟁입니다. 그렇죠? 원래 안전관리자 하신 분들이 위상이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급여도 많이 오르고요. 직책도 많이 오르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 전에 21년도는 적게 뽑았고 그나마 이제 작년에는 129명이라는 합격자가 나왔다. 그래서 합격 인원에 대비하면 두 번에 걸쳐서 1%대밖에 안 되지만 전체를 보면 5%대입니다. 뭐 5%대는 1%대보다는 5배가 많습니다. 그렇죠? 5배입니다. 5배.
자, 이러한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분명히 나랑 맞는 시험을 한 번은 있습니다. 한 번. 여러분 이제 시험 보신 분이 이번 이제 129회가 나한테 맞는 시험이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은 다음 시험이 내 시험에 맞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절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명 뽑을지도 모르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번에 몇 명 뽑습니까? 제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추세만 알 뿐이지. 그리고 이번에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어떻게 제가 합니까? 가능성만 알 뿐이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과 추세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공부를 안 했다고 시험을 안 볼 게 아니고 시험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9명, 10명, 뭐 5명 뽑을 때 합격이 아니라 110명, 200명 뽑을 때 합격하셔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점수에 자격증에 절대 점수가 안 나온다. 점수는 나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80점 맞았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는 안전 분야의 인원은 많이 뽑을 수밖에 없다. 분명히. 어느 정도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9명, 10명 뽑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뽑는다라는 겁니다. 작년 시험에 그렇죠. 128회에 한 명도 안 뽑은 시험도 많이 있습니다. 예? 기수사 시험을 봤는데 합격자가 제로입니다. 제로. 여러분 보시면 그 뭐 난리 났죠. 아니 왜 한 명도 안 뽑을 거 왜 시험을 보냐 이거죠. 한 명도 안 뽑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 제가 이제 통화도 많이 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공부하신 분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냐 망설이시는 분들도 저랑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고민이 이제 이렇게 제가 2가지씩만 제가 했습니다. 자, 공부 이제 응시생이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하신 얘기가, 교수님,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답안을 못 채웠습니다. 공부가 부족. 그래서 제가 이제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답안을 채우겠습니다라는 부분이 거의 한 60%가 넘습니다. 50% 이상. 그러니까 두 번째, 내가 이미 이제 2사이클 정도는 제가 강의를 들었고, 이제는 뭐 그 강의 듣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다 된 것 같고, 제가 이제 역시 이제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보다는 제가 집에서 도서관에서 그 시간에 아주 열심히 혼자 공부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답안을 채우면 되겠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은 비율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멀리 이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뭐 1시간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하루에 뭐 1시간 반, 2시간, 그렇죠? 뭐 3시간씩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아니 1%대 합격인데 제가 어떻게 합격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난 안전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뭐 기수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토목시공. 근데 이제 안전을 할까요? 아니면 토질 및 기초를 해야 될까요? 이제 고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안전을 못한다? 기술적인 거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접근하니까. 이놈의 법 때문에, 법을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술사가. 라고 하신 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혼자 공부하다가 2-3번 보고 포기를 합니다. 시험을.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한 1000명의 응시자면 이 중에 500명은 연습 삼아 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쟁자는 1000명이 아니고 500명에서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00명 공부한 거에서 110명 뽑으면 20% 합격입니다. 20%. 그죠? 그래서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치적인 거 이런 것들은 검증된 거를 올려야 됩니다. 제가 주관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거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대표적인 게 그게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출제.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공부한 거에서 출제 비율이
뭐 60%, 50%, 80%, 90%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뭐죠?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거. 그래서 제가 출제, 교수님이 해주신 게 다 나왔습니다라는 거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공부가 부족해서 또는 내가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대부분 고민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은 효율적으로 제가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법령을 다 외운다고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절대 합격 못 합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사시험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사시험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합격을 한다. 그렇죠? 기사는 바로 공부입니다. 공부량. 그렇죠? 왜? 객관식이니까. 요즘 찍는 거 연습 한번 해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기사 공부하실 때? 분석 한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예전에 심심할 때 저는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이번에 지도사를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지도사가 뭐 20문제 나오죠? 25문제인가요? 공부하신 분 없어요? 여기 기숙사 가지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안 나오셨네. 그거를 이제 오지선다 25문제죠. 25문제. 그래서 이제 나오면 그거를 기출문제 점수 분포를 다 봅니다. 비율이 거의 똑같습니다. 1번이 5문제, 2번이 5문제, 3번이 5문제, 4번이 5문제.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먼저 시험 보기 전에 그거 먼저 합니다. 분석부터. 왜? 그래야지 공부를 적게 하니까. 그렇죠?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찍기 연습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 분석을 해가지고 찍을 때는 공부가 된 사람이 그렇게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몇 점? 100점을 받기 위해서. 근데 기술사는 뭔가요? 기술사는 절대 기사처럼 공부량이 많다고 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절대 아니다. 제가 앞에 절대라는 걸 붙입니다. 기술사는 공부량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사 공부하실 때 어떤 분은 기사책이 너덜너덜합니다. 옆에 막 시커멓고 막 이제 뭐 옛날 뭐 얘기지만 아니다. 왜 공부량이 아니냐면 여러분이 제가 거듭 얘기하는 게 공부는 여러분이 앉아서 이 계신 자체만으로도 공부입니다. 내가 학원 온 것만 해도 공부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돌아가실 때 뿌듯합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 골프 치고 노는데 나는 학원 와서 교수님 강의 듣고 자격증 따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그럼 집에 가면 우리 뭐 형수님 재수 씨가 우리 자기 고생했다고 밥도 차려주고 합니다. 힘들었어.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공부입니다. 공부. 그렇죠? 그건 공부입니다. 근데 시험은 기술사 시험은 반드시 우리 육체 노동이 따라야 됩니다. 육체 노동. 그렇죠? 육체 노동을 수반한 시험이 바로 기술사입니다. 왜? 찍는 게 아니고 써야 되니까. 그렇죠? 공부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답안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공부량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반복된 연습만이 답입니다. 연습. 그래서 제가 말장난일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공부하고 연습의 차이가 과연 뭐냐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공부는 앉아서 계시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 학원 나오는 것 자체가 공부다. 연습은 여러분을 써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학원에 안 나왔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공부를 안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 연습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연습. 답안을 쓰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책이나 이것들을 가지고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책을 읽는 거는 의미가 없다. 진짜 공부하시려면 그 한 3,000페이지 되는 걸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그렇죠? 쓰시면 됩니다. 이 쓰는 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할 때는 공부를 저한테 얘기하면
좋은 얘기 안 나옵니다, 저한테. 그렇죠? 저는 답안을 쓰자. 그래서 정기반하고 실전만 있으면 진짜 나는 합격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번에 나 합격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기반 나올 때, 예? 정기반 나오실 때 여기서 답안을 쓰시고 실전반 때 답안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강의는 집에 가서 동영상 들으시고. 그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내가 쓰려고 하니까 공부가 안 돼가지고 답안을 못 쓴다고 얘기하십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절대 공부량에 비례하지 않는다. 기술사 시험은.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아까 말씀드려서 뭐 몇만 시간을 하고 뭐 했다. 근데 단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위에 기술사 가신 분들이 하는 거. 내가 볼펜을 몇 자루를 썼다. 뭐 이런 부분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2년 만에 합격했어. 3년 만에 합격했어. 10년 만에 합격했어. 그분들 따라가시면 어떻다? 똑같이 갑니다. 그러려고 학원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학위를 받으셔가지고 박사과정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특히 안전 분야에 공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오래 공부하면 안 된다. 절대. 제가 절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은 시험으로 가야지 학문을 연구하는 것은 아니다, 학원은.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러 저를 만나신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짧아가지고 지식이 어렵습니다. 저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단기 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연 3회에 한 번은 나랑 맞는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아는 문제, 내가 공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법을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나올 게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별적 학습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확한 법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을 찾자라는. 그 다음 정책, 사고, 이슈에 대한 부분이 문제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고득점 답안입니다. 그래서 이렇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보다는 연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폭론분 답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합격할 수 있는 비결. 어떻게 합격? 단시간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고 주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고 합격하신 분의 60%는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 합격하신 분들이 60% 이상입니다. 60% 이상입니다. 물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오래 공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실제 한 60% 정도는 짧게 공부하신 분이다. 그 중에 60% 중에 또 30%는 첫 시험에 합격하신 분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129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총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129회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물론 이제 한 3분의 2는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이제 한번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이제 뭐 13문제입니다. 13문제. 그 다음에 2교시, 이제 3교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제가 빨갛게 해놓은 거는, 제가 강의를 안 한 겁니다. 강의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문제가 제가 강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절반은 강의를 하고 절반은 안 했습니다. 이거 왜 강의를 안 했냐면, 안 한 게 아니고, 키워드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렇죠? 키워드에 대한 차이다. 물론 이 중에 모든 게 주관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중에 지금 13문제 중에 우리가 쓸 거는 몇 문제죠? 10문제입니다. 10문제입니다. 그러면 10문제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하려면 한 8개 정도, 7개 정도는 내가 좀 자신 있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합격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제 저도 판단을 합니다. 자, 2개가 이제 처음으로 제가 강의를 안 했던 문제고 나머지는 거의 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심지어는 여기에 한 80%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저랑 강의할 때
4번에서 5번 정도는 풀어본 문제가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죠. 이거는 뭐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교시는 뭐 이제 대부분 단 이제 시스템 안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다 여러분들이 몇 번씩 풀어본 문제다. 역시 이제 3교시도 그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렇죠? 도급인, 스마트 건설, 외부비계. 이 문제는 제가 강의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였죠? 도로와 인도와 접한 리모델링 공사에서의 외부비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안은 어떻게 쓰는 게 좋나요? 그걸 쓰시면 됩니다. 도로와 인도와 접한 외부비계의 내용을 쓰시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나왔고요. 휴식시간, 위험성표가 이건 워낙 뭐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본 문제고 역시 밀폐공간, FCM, 해체공사, 이동시크레이터 나왔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 진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은 반드시 풀어볼 필요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전부 다. 제가 지금 여기 나온 문제 대부분은 제가 강의할 때 아마 여러분이 시험을 보시게 되면 보통 한 3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문제들이 이번에 대부분이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 그럼 합격률이 우리 적중률이 되게 높네요, 그렇죠? 네? 적중률이 되게 높습니다. 이제 적중률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산업안전 관련법이 총 1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40%에 육박을 한다. 보시면 제가 이제 빨간 거는 실전 문제하고 그 다음에 포커스 캠프 이제 우리가 4일 동안 포커스 캠프의 문제가 다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에 강의한 건 포커스 캠프, 그 다음에 실전, 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이널 기출반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몇 번씩 나왔던 문제입니다. 물론 더 나왔는데 제가 표기만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조치, 그렇죠? 교육에 대한 부분, 이게 전부 다 법과 관련된 내용. 이 법이 어떤 법인가요? 전부 다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렇죠? 사업주의 조치에 대한 부분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역시 이것도 기출 문제고 또 이거에 대해 지난번에 출제가 됐던 작업 중지권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법 개정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 개정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급에 대한 부분도 법 개정이고요. 휴식시간 법 개정. 그렇죠? 근데 위험성평가는 왜 나왔나요? 중대재해 로드맵에 위험성평가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다. 중요하죠. 자, 임시소방시설 법 개정 사항입니다. 가설통로는 기본적으로 워낙 중요했던 거고 제가 가설통로 대신 뭘 얘기했나? 선행안전 난간대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얘기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여제도. 그죠? 참여제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위험성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강조했던 거, 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참여제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다. 자, 밀폐공간, 이거 역시 워낙 이제 중요한 문제였고요.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인, 지하안전평가도 작년에 이제 법 개정상으로 출제가 됐었고,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안전평가는 어디 양양사고라든지 구리치마 사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법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129회는 저랑 이제 8월달부터 했으니까 그때부터 하면 아마 최소 한 5번 이상은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풀어보신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12문제 39%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관리론입니다. 안전관리론. 자, 이번에 이제 안전관리론 문제가 유난히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1년이면 한 번 정도는 안전관리 문제론이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인간 통제 정비에 따른 체계입니다. 이걸 제가 강의할 때 뭘 얘기했나요? 맨머신과 맨컴퓨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법칙, 행동방정식에 대해서는 워낙 이제 많이 풀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포엠, 그 다음에 시스템 안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온 인간의 긴장 정도를 표시하는 의식 수준, 그 다음에 부주의, 그 다음에 피로에 대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책에는 다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도 풀었었고요. 그 다음에 연속 곡선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를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인리 버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 안전관리론이 총 8문제가 그래서 26%입니다. 26%.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안전보건 규칙에 대한 부분, 외부 비계, 인양, 지게차, 이동 시간. 이것도 이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 했나요? 굴착기 법 개정입니다. 이동 시끌엔 법 개정이 됐고요. 지게차는 이제 한동안 안 나왔던 문제고 외부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안전보건규칙 가설공사도 법입니다. 법에 대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에 대한 문제가 거의 70%가량 출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 건드렸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 우리가 이제 기술자들한테는 이 문제가 많이 나오면 좋은데, 그렇죠? 나오면 좋은데,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 점수가 절대 많이 안 나온다. 내가 알기는 하지만 답안 쓰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콘크리트 문제라든지 공법 문제에 대한 부분. 그래서 다행히 이제 층압에 대해서는 많이 했고요. 이게 허용능력 설계법과 극한강도 설계법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시공기술사에도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이 왜 출제가 됐을까요? 우리 안전 분야에 건설 안전 말고 전문 분야의 안전기술사가 대표적인 게 건축구조기술사, 그렇죠? 토목구조보다는 건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 그 다음에 건설기계기술사가 전문가, 즉 안전 분야의 전문 자격증입니다. 플러스 이제 토질 및 기초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계통의 이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계측은 이제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 문제를 보면 데크플레이트, 해체공사, FCM입니다. 자, 데크플레이트는 워낙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올해 작년에도. 그래서 이제 워낙 중요하게 다뤘던 거고, 해체공사는 뭔가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체공사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답을 쓰면 좋은 점수가 없다. 왜? 법이 바뀌었는데. 법 바뀐 사항을 넣어야 된다. 저기 보시면 건축 토목에 대한 문제도 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나요? 심의위원회가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허가상의 절차가 추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건설 기술은 워낙 이제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건설 생산성 혁신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 기술이 2018년도에 하나의 로드맵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제 안 나왔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듯이 보시면 이제 법과 관련된 문제, 사회 이슈가 됐던 문제들이 다수가 실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 보시면 자, 이거는 좀 이제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31문제 중에 27문제가 출제가 됐다.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주관.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실제 제가 안 된 게 허용능력 설계법 연습곡선이 안 됐고, 제가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거는 저 긴장에 대한 부분과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 그 다음에 거의 이제 포커스 캠프 4일 동안 한 거에는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한 58%? 31문 중에 한 20문제는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제가 올려드리려 학원에 이미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실전, 포커스 문제, 그 다음에 중간에 하는 이러한 문제만 여러분이 보셔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문제가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시험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좋은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단 뭐가 중요하다?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차별화. 그러면 차별화는 뭐다? 법과 관련된 내용 또는 현장과 관련된 내용이 담아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매번
제가 이제 매 회차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이제 판서를 하지 않고 이제 PPT 자료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때문입니다.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판서를 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판서를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판서.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분량이 이제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료가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자료. 그렇죠? 근데 자료보다는 자료는 공부하는 데 쓰시고 절대 그거를 시험에 접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할 때 활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은 책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랍니다. 다음 주 제가 책 받으시잖아요. 무거워가지고 가급적이면 이제 백백을 메고 오셔야 됩니다. 책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29회에 대한 이제 출제 경향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건설안전 기술사에서의 가장 변화를 준 게 바로 2019년도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보여드린 합격자 또 그다음에 응시자 비율이 증가가 되고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난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경계로 해서 기술사에 대한 건설안전 기술사의 응시율 또 합격률이 이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정부 개정에 대한 공표를 하게 되고 2020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20몇 년 만에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자, 이 계기가 뭔가요? 산업안전보건 전부 김용균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이 되는 부분이 반영이 됐다. 우리가 이제 법 보면 법이 개정이 되거나 법이 신설이 되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하안전법은 언제 개정이 됐나요? 우리가 이제 석촌호수 쪽에 그렇죠? 집안 침하 사고로 인해서 지하안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또 우리가 시설물 안전법도 시설물 안전법 언제 만들어졌나요? 성수력이 무너지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이러한 김용윤법, 우리 세월호 사건, 그 다음에 가습기 사건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가 건설 분야에 대한 재해 플러스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자, 이때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출제 경향이 이제 많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됐나 보시면 이게 2016년도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미 이 자료들은 다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겠다 그러면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자, 2016년도는 실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일반 안전과 기술 안전입니다. 자, 기술 안전은 우리가 이제 시공 플러스 기술 공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통도 사실은 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6년도 자 17년도 안 보겠습니다. 거의 50% 비율입니다. 그렇죠? 다시요. 예. 거의 50% 비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안전과 기술 안전, 특히 보시면 우리가 건축 토목 분야의 비율이 여기는 11%, 16% 그렇죠?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전은 거의 기술 분야가 7, 80%였습니다. 그래서 예전 2017년 이전에는 저도 이제 이때 합격을 했는데 제가 멘토를 해줄 때는 법 공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굳이 법을 왜 하냐? 법 안에도 합격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가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법만 하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렇다. 그래서 2019년도를 계기로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 즉 안전에 대한 출제 비중이 점점 이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시공 분야에 대한 비율은 이제 점점
낮아지고 안전 분야의 출제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21년입니다. 이때는 이제 뭐 중대재해처벌법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출제 경향을 보시면 높아지고 이제는 어떻게 됐다? 이제는 그죠? 이제는 70%가 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건축 토목이 10%가 안 됩니다. 어떤 문제는 한 번도 문제가 안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128회는 건축 토목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저 이번에는 몇 문제 나왔나요? 이번에 3문제 나왔습니다. 3문제 중에도 뭐 해체 공사 이런 걸 빼면 실제 나온 문제는 데크 플레이트하고 FCM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실제. 그러면 2021년도도 전체 보면 이제 토목이 10% 9문제 뭐 20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문제를 보면 제로. 그렇죠? 그다음에 127회는 건축 제로 토목 한 문제 나왔고 126회는 5문제가 나왔습니다. 5문제. 왜 5문제가 나왔나요? 여기가 좀 특이하죠? 여러분들이? 여기 왜 특이한가요? 아이파크 사고입니다. 아이파크 사고. 그렇죠? 이때 아이파크 사고가 일어나면서 콘크리트 문제가 유난히 출제가 많다. 콘크리트 문제가 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물론 이때는 중대재해처벌법 플러스 큰 사고들이 많았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1호 대상이 양주 채석장 사고가 바로 시험 보고 나서 일어났고 그 전에 일어난 사고가 아이파크 사고부터 시작해서 했다. 그래서 특이하게 콘크리트 문제가 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이한 어떤 중대 이슈가 된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문제가 토목 시공에 10%도 안 되는 비율이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보시면.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더 이제 늘어났습니다. 일반 안전이 78%입니다. 그래서 관련법 39%, 그 다음에 건설 안전, 이것도 이제 법입니다. 법. 2개가. 그 다음에 26%. 그럼 2개 합치면 52%입니다. 52%가 법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 법에 대한. 그리고 우리 해체 공사라든지 여기도 법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과 관련된 문제가 절반 이상이 실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돼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됐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안전보건 규칙이 전면적으로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정을 하겠다라고 이미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보건 규칙이 다 바뀝니다. 물론 바뀌는 거에 있어서의 삭제되거나 또 신설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계속 이제 변화가 있다.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제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법을 무시하고 합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은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출제 경향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거의 80% 이상 나왔다. 이게 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지만 실제 안전 업무 하시는 분들이 전체 수험자의 제가 봤을 때는 20%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왜 그런가요? 예전에 문제를 보면 안전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으니까 안전하신 분들은 토목 건축에 대한 공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해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3번 시험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3번 중에 그렇죠? 한 번은 건축, 한 번은 토목, 한 번은 안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3번 중에. 그래서 3번 중에 어떨 때는 토목이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안전이 많이 나오고 언제는 건축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그 중에 내가 토목을 했으면 토목대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토목은 안전이 아니라 공법만 잘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많이 합격하셨나요? 토목시공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가 합격률이 무지무지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신 분들은 실제 몇 분 안 됩니다. 실제 제가 강의하면서도 실제 이제 최근에 많이 늘으셨는데 그전에는 안전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건축 토목입니다. 근데 이제는 많이 늘었습니다. 왜? 이제는 안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안전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안전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도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기술사인데 불구하고 실제 안전하신 분들은 도전을 할 수 없는 자격증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안전하시는 분들이 실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이제 바로 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뭐 2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이제 법과 관련된 특히 이제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78%나 출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몇 년 동안의 경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대한 문제가 이제 52%로 출제가 됐고 이 법 개정 사항 플러스 이슈가 되는 내용에 대한 문제가 실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토목공사는 사고에 대한 부분 또는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비록 이제 실프로지만 그래서 데크플레이트는 최근에 지난번에 이제 안성 사고가 데크플레이트 사고였고 계속 이제 데크플레이트에 대한 타설 시의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축 토목 분야에서는 안전 기준에 대한 변경과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된다. 특히 이제 해체공사 데크플레이트 역시 이제 사고와 관련된 문제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론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중요한 부분. 근데 특히 이제 건설안전관리론은 여러분이 이제 간혹 처음으로 접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29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것처럼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뭐 많이 알려드렸고 한계를 떠나서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거는 다른 분들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그러면 다 잘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차별화되느냐? 즉 답안에 대한 차별화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 썼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별화는 법과 관련된 내용 플러스 현장과 관련된 내용이 답안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특히 이제 또 요번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와 틀려서 지문에 대한 묻는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4개, 5개씩 막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게 균형 잡힌 답안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내가 아는 문제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4문제가 나왔다. 근데 내가 4문제 중에 한 문제를 제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3문제는 막 반페이지 쓰고 내가 모르는 걸 한 2-3줄 씁니다. 그러면 채점자가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은 모르는구나. 그래서 균형 잡힌 답안은 답안의 분량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더라도 분량을 채워야 된다. 왜? 그래야지 채점자가 얘는 공부를 했는데 답안을 잘 못 썼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점수를 주는데 이 사람은 공부를 안 했네? 잘 모르네? 이러면 점수를 안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균형 잡힌 답안이 필요하다. 여러 개 지문이 많은 문제가 많이 묻는 문제일수록 균형 잡힌 내가 안다고 많이 쓸 게 아니고 균형 잡힌 답안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0회 이제 공부 방향을 보면 자, 건설안전관련법은 답안의 가장 기본적인 틀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중요 키워드가 있느냐 없느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점자가 채점할 때 있어서의 가장 기준은 중요한 키워드가 있느냐입니다. 즉 작문을 잘했냐가 아니고 키워드의 반영이 잘했냐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답안을 쓰다 보면 서술형이니까 말을 잘 꾸미려고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키워드 여부가 중요한 거지 내가 답안 구성, 우리가 작문하는 시간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역시 나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제 경험을 하셔서 저한테 공부가 부족해서 답안을 못 채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연습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왜 공부를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했습니다. 분명히 공부는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기억력이 감퇴가 돼서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죠? 분명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안 외워집니다. 근데 안 외워지는데 억지로 외우려고 해서 했는데 시험 나가니까 외운 거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 거지 공부가 부족한 게 아니다. 공부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충분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연습이 안 돼 있다. 연습이. 그래서 이따 이제 뭐 답안 쓰는 요령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격 비율은 꾸준한 답안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반복되는 연습이 바로 합격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가 부족해서 답안을 못 쓰는 게 아니고 연습이 부족해서 답안을 못 쓰는 것임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학원에서 보내자는 얘기입니다. 학원에서. 혼자 공부할 게 아니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혼자 공부하는 건 너무 어렵다. 그리고 학원 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니면 가급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이제 나오는 순간부터는 그냥 학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을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뭐 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허락을 받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후배들은 재수제한테 가서 허락받고 와라. 허락 받았느냐. 또 우리 이제 선배님들은 형수님한테 허락을 받으세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기술사 시험은 가족들의 배려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일종.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오셨으면 가족에게 약속을 하고 그 시간만큼은 그냥 여기서 보내는 겁니다.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테스트, 그 다음 빠른 합격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도 제가 스타디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만들면 한 절반 정도는 잘 되는데 절반 정도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되는 분들이 결국에는 합격으로 빨리 간다. 그래서 이제 부동 3명 중에 1명은 나와 맞는 시험이 꼭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는 순간은 무조건 공부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 연습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장에 4시간 동안, 그렇죠? 400분 동안 앉아 있는 것도 연습입니다. 그래서 꼭 시험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단시간 안에 합격을 해야 된답니다. 제 목표는 3번 안에 합격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FM적인 공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생의 실제 60% 이상이 3번 이전에 합격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격 비율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합격 계룡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이제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저와 함께 연습하는 게 목표입니다. 공부는 정규반에 또는 동영상 아니면 답안을 연습하면서 공부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부와 연습의 어떤 차이가 그만큼 하다. 그래서 연습이 저는 한 80% 됩니다. 연습 쓰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암기하려고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가 암기력이 뛰어나서 진짜 외워서 쓸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대부분 보면 기본적으로 기술사는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면 뭐 20대, 30대는 암기력이 뛰어나서 그 다음에 답안을 활용하는 능력만 갖추면 좋은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게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암기가 이루어져야지 실제 답안에 쓸 수가 있다. 외워서만은 절대 답안에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연습과 또 저와 함께 혼자가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합격의 비결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제가 약속한 공부를 안 하고 연습만 하시면 합격을 합니다. 공부하지 마시고. 그래서 공부 안 하고 합격하는 방법은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지 마시고. 자, 이제 10분, 한 20분 쉬었다가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